17강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2개 나눠서 찍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시간이 좀 푹 가여서. 그래서 우선은 1번부터 3번까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또 이렇게. 자, 1번부터 3번까지 17강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사회적 비교에 대한 팁은요. 어쨌든 인간의 동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는 것 때문에 어쨌든 간 사회 속에서 인간에게 동기가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키워드는 사회적 비교라는 겁니다. 너네들도 그렇잖아요. 혼자서 공부를 하려면 공부가 잘 안 되는데 친구들과 비교를 함을 통해서는 또 공부가 잘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게 사회적 비교. 사회적 비교라는 걸 통해가지고 동력이 생긴다. 자, 문화적 동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잖아요. 얘네들이 어쨌든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공동체에 있는 걔네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자신들의 공동체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설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자신의 목적을 설정하는 거, 이게 바로 비교죠.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보고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정해가죠. 그죠? 이게 바로 비교의 힘이다. 앞문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 자, by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는 기본적으로 명사가 필요하잖아요. 명사라는 자리에 지금 문장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what를 썼다라고 하는 거는 뒤에 문장의 구조가 불완전합니다. want라는 친구 뒤에 목적어가 없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 자, if라는 단어 밑에다가 가정법이라고 적으시고 뒤에 동사 형태의 밑줄을 긋고 나서 우리가 시제를 적게 되면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로 쓰고 있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연이라는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프로그래머를 시킨다면 우리를 어떻게 프로그래머 시킨 거야? 단순하게 음식과 살 곳과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자연이 우리를 이렇게 프로그래머를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음식 찾는 거야. 쉴 공간, 있을 공간 찾는 거고 같이 살 사람 찾는 거야 정도로 우리를 프로그래머 시킨다면, 사람들은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뒤에 틀이 정해져 있죠.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have 플러스 pp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have 플러스 pp를 쓰고 있죠. little이 있습니다. little 혼자 쓰이면 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는 부정어죠. 그럼 거의, 얼지, 충동, 어쨌든 욕구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욕구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우리의 삶을 더 낫도록 만들게 되는 욕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런 기본적인 자연의 목표들이 충족이 되어진다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자연의 목표라는 게 뭐예요? 앞에 나왔던 우리가 음식을 찾고 살 곳을 찾고 같이 삶을 보낼 사람을 찾는 것. 이게 사람들의 타고난 본성이잖아요. 이렇게 본성만 갖도록 태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만 충족되면 끝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노력을 안 합니다. 음식만 있으면 되지 뭐. 우리가 쉴 곳만 있으면 되지 뭐. 옆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 뭐. 이 정도면 끝이니까. 그렇지만 근데 그래서 우리한테 키워드는 요거에 플러스 culture animal이야. 문화적 동물. 이 문화적 동물은요, tune into, 그러니까 우리 사회라는 것에 어떤 조화를 이루다, 우리 사회에 맞춰 살아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사회 속에 문화적 동물은 사회 속에 맞춰 살아가고요. 그리고 사회의 기준이라는 것이 매년 혹은 몇 세기 이렇게 바뀌죠. 이름에 따라서 개인 한 명 한 명은 배우기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치 뒤에 단수 명사 쓰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사도 단수 형태로 쓰셔야 되고요. learn이라는 친구는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want라는 친구의 목적어 자리에는 whatever를 쓰고 있어요. whatever는요, 복합 관계대명사지만 이거 명사로 쓰게 되면 anything which랑 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그죠 좋은 삶을 위해서 signify 되게 중요하게 어떤 것이든 원하도록 배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사회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회에서 맞춰 살아가는 게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이 사회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에 개인들은 당연히 지금 현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되게 좋은 삶을 살기에 필요한 게 뭘까에 대해서 계속 원하고 싶은 겁니다. 원하고 그걸 학습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같은 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was luxury for one generation. 그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사치품이었어. 한 세대한테도 되게 사치품이었던 게 예를 들면은 되게 럭셔리한 케이블 텔레비전과 같은 거 혹은 세컨카. 세컨카라고 해서 이제 뭐 원래 자기 차 말고 이제 내 차가 예를 들면은 A라는 차도 있고 B라는 차가 두 차가 세 대가 있고 세컨카 이런 거 같이 내 사치품이죠. 이런 거는 한 차만 있으면 두 번째 차까지 있는 거니까 이런 거 같은 그죠? 것 사치품이 어떤 것 결국에 문장의 주어 자리에 맞절로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 이지 사치품이 어떤 것이 이제는 여겨질 수 있습니다. consider가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동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남을 수 있고 뒤에 덩어리가 하나 더 있죠. 필수품으로 여겨질 수 있어. 다음 세대. 그때 당시에는 사치품이었어. 근데 오늘날의 세대는 너무나 당연한 필수품인 거야. 세컨카도 그때 당시에 사치품일 수 있지만 오늘날은 너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야. 어쨌든 간 어때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shifting standard로 계속 변화하는 기준. 뭐에 대한 변화의 기준이냐면 행복에 따른 변화의 기준은 결국에는 depend on 누구에 달려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태로도 쓰지 않거든요. 인간의 동기에 관련된 plasticity, 그러니까 유연성, 즉 가소성에 달려 있어요. 인간의 말하자면 동력과 관련된 가소성은요,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바뀌는 거, 행복에 대한 것은 인간이 달라지는 거에 달려 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무엇에 꼬리를 두고 있느냐, 이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계속 보조를 맞추고 살아가고 싶어. 걔네들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살아가고 싶어. 걔네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거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살아가고 싶어 했던 게 있는데 동경인 거예요. 요거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함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 컨스턴트, 지속적, 일관적. 여기서 계속 상호용이 되어져 있는 일관적인 요소는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죠. 문화적 동물은요, 어때요? 자신들의 동료와 같이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고 싶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계속 비교를 하면서 걔네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싶고자 하는 게 문화적 동물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은 사회적 비교라는 것에 대한 설명들을 했어요. 그죠? 만약에 그거 중간 부분에 사회적 비교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얘기를 해준 거고요. 상수를 해주면서 만약에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 요건만 충족을 하게 되면 사실 필요하지 않은데 보다시피 그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라고 중간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우리 여기 그러나 또 문화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 기준이 매년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각각의 개인은 중요한 것에 대해서 계속 알기를 원한다. 이게 주제문이죠. 그러나 이후의 부분, 그죠? 이것을 주제문으로 내용은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부분에 대한 것의 위치 한번 잘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또 내용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뒤에 마무리하는 거죠. 문화적 동물로서 사회 기준에 맞춰가려고 하는 거 그 모습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알진 않겠죠? 조셉 리둑스라는 사람, 이 사람 누구였냐면 미국의 신경과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제안을 한 바에 따르면 인간은요 non-conscious danger detector, 그러니까 무의식적 위험 감지자를 갖고 있다. 감지기를. 얘네 같은 경우는 사이즈라는 것을 업한다는 건 측정하다, 메이저의 뜻이요. 결국에 들어오고 있는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전에 그것이 의식적인
의식적인 인식,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위험 같은 거겠죠. 정보라는 것이 사실 이 정보가 어디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한테 의식이라는 거, 의식할 수 있는 인식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 들어오고 있는 정보를 측정해낼 수 있는, 조사해낼 수 있는 것이 데인저 디텍터고, 이런 거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위험 감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 감지기는 들어오는 정보를 측정하는 거야.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디터민, 정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위험 감지기라는 것이 무엇을 결정할 수 있다면, 그 정보가 위험이라는 것을 정할 수 있다면, 그죠? 그 위험 감지기는요, 두려움에 대한 반응을 촉발해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기도 전에, 이거 나한테 너무 두려운 거야. 이런 거죠. 근데 정보가 위협적이야? 그럼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위협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걔는 두려움의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시에 가리키고 있는 건 당연히 데인저 디텍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이러한,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무의식적인 거예요. 무의식적 분석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왜요? 이렇게 도달도 하기 전에 발생이 됐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이거 되게 빠른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빠르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꽤나 어떻게 되게 순정적 크루드라는 단어, 이제 순진무구한 거고, 그죠? 꽤나 순진무구하고 단순하면서 얘네들 때때로 어때? 실수를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다면 날 것이고,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거고 정제되지 않은 상태의 것이기 때문에 우린 실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확실하지 않은 거, 너무나 투박한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따라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주어진 표. 이게 주제가 알려있겠죠? 앞에는 이게 무의식적인 데인저 디텍터 때문에 좋다는 얘기를 쓴다기보다는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실수를 할 수 있어.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지.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해? 세컨더리 부차적이면서 되게 세부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의식적인 것들은 실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얘가 가지고 오는 문제점이 섞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렇게 써준 거죠. 요거를 가져야 된다.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러한 실수들을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correct,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 이제 예를 들어줄 거고 얘가 어쨌든 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이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포워즈라는 게 예를 들어서군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요, 온 하이크, 자전거를 하이킹하고 있는 중이에요. 갑자기 길고 마르고 갈색의 물체를 보게 된 겁니다. 그 길의 중간에서 등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본 거예요. 너의 첫 번째 생각, 와, 뱀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데인저 디텍터가 감지가 된 거죠. 너는 멈춰, 빠르게. 그리고 어떤 sharp intake of breath, 당연히 깊게 빠르게 숨을 들이마시는 거죠. 그죠? 그러나 upon 뭐뭐 하자마자죠. upon ing를 쓰던 명사를 쓰던 upon을 쓰게 되면 뭐뭐 하자마자 더 근접하게 분석을 하자마자 네가 알게 된 사실 뭐야? 그 물체가 나뭇가지네 라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작은 나무의 나뭇가지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너는요 계속 너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리둑스에 따르면 너는 어때? 초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가동되지 않은 되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분석을 이제 생각 없는 이유의 근거에 기반 두지 않는 그런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이 스틱 나무에 대해서 그전부터 어떻게 했어?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잖아. 처음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followed by 이런 해석 잘 하셔야 되죠?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수업 시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수동태를 해석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능동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쓰기에는 PP 형태, 수동의 형태로 적으셔야 우리가 능동으로 해석이 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 B, followed by B라고 해야 A에 뒤 이어 B가 오다란 뜻이고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B follow A라고 쓰게 되면 이걸 뒤에서 앞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A에 뒤 이어 B가 오다.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은 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얘 뒤에 얘가 오는 거죠. 그럼 그 뒤에 뭐가 하는 거죠? 그냥 아무렇지 않은 분석을 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야?
뱀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생각을 찾아보는 거야. 아, 분석을 해보는 거야. 그러고 났더니 나무네? 라고 알다시피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날것에 생각도 없는 되게 투박한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서야 비로소 더 세부적이면서 의식적인 분석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되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부차적인 거죠. 세부적인 처리 과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의 것은 확실하지 않으니. 이해가 되시죠? 넘어볼게요. 시간이 없어요. 자, 4번. 그리고 마지막 질문. 자, 뒤에 것들도 이제 볼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이제 마저 다음 이보다는 주말에 볼 수 있도록 제가 또 올려줄게요. 아무튼만 다시 해볼게요. 자, 어떻게 너가 우리의 문제 해결 기술이라는 걸 향상시킬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문제 해결 능력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어? 첫 번째는요, 어떻게 단순하게 내재적인 바램으로 시작이 돼요. 얘가 배우고 싶고, 그죠? 학습이라는 거, 학습에 대한 과정을 배우고 싶고, 그거를 좋아하는 그런 내면의 타고난 인트리직 내재적인 바램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합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건 첫 번째는요, 그냥 그 과정을 내가 좀 배워야겠어. 그거 내가 그 과정이라는 거 나 좋아해. 이런 거에 대한 내부적 갈망, 바램으로 시작한다고요. 그죠? 배우고 싶어요. 내면에 그런 바램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시작을 해요. 또한 역시 lifelong learner. 그러니까 평생의 학습자들은 빈번하게 interdisciplinary thinker입니다. 그러니까 학문들 간의 생각을 하는 사상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다시피 내 평생의 학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학문들 사이에서 학문들끼리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가르치지만 수학 강사는 어떻게 가르칠까? 국어 강사는 어떻게 가르칠까? 보고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학문들 간의 생각을 같이 합니다. 걔네들은요, 그죠? 얘네죠? 평생의 학습자들은 그러니까 무엇을 보냐면 지금처럼 복잡함의 가치라는 거, 그리고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서브타이틀, 그래서 자막 같은 건데 부차적, 부수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알려고 해요. 뭐 함으로써? 이해함으로써. 무엇을 이해하느냐? 생각이 이 분야, 한 분야에서 나왔던 생각이 아마도 해결책을, 그죠? 어떤 분야? 다른 분야에서의 해결책을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서요. 그죠? 복잡성에 대한 가치를 보려고 해요. 왜냐면 여러 학문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복잡성이라는 게 가치가 있어,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다양한 개념이라는 것들의 내용들도 되게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한다고. 왜? 여기 있었던 생각이 다른 곳에 있어서의 문제점의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얘네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어떤 정보가 영어의 학문에 있어서의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와 같은 겁니다. 이건 좀 어폐가 있으니까 국어에 대한 것이 영어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절이야인 것은 아닙니다. 평생의 학습자들이요, 무엇인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모든 영역의 전문가라는 건 아닙니다. 평생 학습자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복잡하게 한다고 해서 얘네들 어때? 전문가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대조적으로 반대로요. 걔네들은요 오히려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on the contrary, 대조적으로 걔네들은요 상당하게 인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생 학습자는 얘네들 인식을 할 수 있대. 의문사죠. 의문사, 주어, 동사. 어디서 걔네들의 지식이 끝나고 어디서 걔네들의 지식이 시작되는지 이런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걔네들의 지식의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야, 내 한계점은 어디야, 이런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런 거고요. 기본적으로 얘네들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작과 끝 정도는 알아. 내가 문제가 뭔지는 알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인식, 자기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프론티어, 선두에 있는 사람들은요 또한 어떤 사실을 보여줄 수 있냐면 협동이라는 것이 요구된다고요. 이게 갑자기 왜 나왔어요? 얘네들이 똑같은 걔네들입니다. 평생의 학습자. 똑같아요. 평생의 학습자들 지금 뭐 한 거야? 자기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 알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로 대신한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평생의 학습자 얘네들은 같은 말입니다. 그죠? 괜찮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걔네들이 협동이라는 게 필요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라고, 뭐가 최고야? 다른 사람의 지도를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 순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협동이 필요하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 됐죠?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평생의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긴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그죠? 우리의 전문적, 왜냐면 우리가 잘하는 분야도 있으니까. 우리의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직업의 영역에 있어서도,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문을 접목시켰던 측면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영역인 거고요. 직업적 영역인 거고, 이 뒤에서 봐다시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협동을 하게 되 이끌려지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거에 부차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모습은 직업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도 볼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결국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평생의 학습이라는 것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고요. 동사 1번이죠. encourage 때문에 투고정사 쓰게 된 거고, 얘는 동사 2번, 그리고 이것이, 그리고 평생의 학습이라는 것이, 얘는 평생의 학습을 이수로 가는 거니까 이 평생의 학습이 알려줍니다. 우리한테 목적 어떻게 이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기능을 하는지를 알려주고요. 동사 세 번째, 힌트도 제공을 해주죠.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단서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동사 네 번째죠. 우리로 하여금 should out, focus,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전치사 뒤에 out 뒤에 이 친구들의 목적어와 동일한 거고요. count가 어쨌든 전치사 뒤이기 때문에 명사라는 문장을 적은 거고, 뒤에 문장에 count라고 하는 동사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지금 보다시피 좀 불완전하다라는 얘기로 왓절을 쓰고 있지만 일형식 동사로 count는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에 튜너에 관심사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사를 돌려가지고 그걸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어떤 거다? 평생의 학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평생의 학습을 통해서 우리도 좋아질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게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는 걸 상황이 돌아가는 것도 알려줄 수 있고, 어떤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단서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중요한 것에 어떤 게 중요하니까 그거한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찾아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글이었습니다. 평생의 학습자, 평생의 학습, 그런 거에 관련된 글이었고요. 요거 같은 내용이라는 거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용이 좀 어렵다면 제가 다시 한번 다음에 올릴 때 찍어 올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 수업 시간에 봐요. 안녕. 난리 났다.